안녕하십니까. 오죽헌의 쏙쏙 경제 고정근입니다. 지금 그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반도체 전쟁, 이 반도체 전쟁이 지금 그 중심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발전 성장해서 한국 경제를 지금처럼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에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연결고리인 반도체 전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쟁패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 안보적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그리고 한국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잘못 선택하면은 정말 한국 경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안보, 대한민국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12일 날 백악관은 반도체 긴급대책 회의를 외교안보 보좌관 주제로 기획해 놓고 삼성전자를 초빙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초빙했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제가 법률 잘 모릅니다만은 임시로 이렇게 긴급한 회의는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처음에 이제 반도체가 지난 한 몇 개월 사이에 반도체 공급 부족,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죠.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단순히 이것이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나 짓는데 2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또 기술도 굉장히 그야말로 최첨단 초기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난 코로나가 건 1년여 계속되면서 반도체 수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각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는,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뭐 가전용 반도체까지, 심지어는 모바일폰 반도체까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리라고 예상 못한 반도체 업체들의 그 공급 차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때도 지적이 여러 차례 되기도 했지만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문제를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반도체를 지금 우리 현대기아차도 생산을 울산 공장이나 아산 공장을 생산 공장 중단했고, 미국 GM이나 포드도 중단을 했고, 심지어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애플의 맥북이나 아이폰 생산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전기차도 지금 급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는 12일 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미국의 백악관 회의에서 삼성이라는 그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를 놓고, 미국도 삼성을 불렀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고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그동안에 2000년대 들어서서 일본과 미국과 유럽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대만과 한국과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비중이 뭐 파운드리 혹은 시스템 반도체 다 포함해서 점유율 비중이 대만이 23%, 한국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7%, 그 다음에 일본이 14%, 미국이 1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말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이렇게 성장할 줄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은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비중이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갈목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안보와 연결 지으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안보 연결되면서 동맹국 중심의 밸류 체인, 얼라이드 밸류 체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얼라이드 밸류 체인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군사 무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의 핵심 반도체는 동맹국 중심으로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동맹국 중심으로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 지금 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슈밥도 지금 가장 주장하고 있는 거, 최근에 나온 클라우스 슈밥의 그 책에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세계 질서가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이걸 흔히들 BC라고 그래요. 비포 코로나.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를 AC,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 애프터 코로나 AC에는 과거에는 세계화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면서 블록화로 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블록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미국과 중국의 미국 동맹 중심의 밸류 체인, 중국 중심의 밸류 체인 이 지금 굉장히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전에 글로벌 밸류 체인 시대 때 예컨대 한국의 삼성이나 SK 같은 공장들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미국과 중국에도 같이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지금 더욱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반도체 공급망 100일 검토 행정명령을 내릴 때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벌써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가 안보에도 중요한 반도체가 이렇게 추락할 수 없다 해서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 500억 달러 지원안을 발표하고 삼성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 증설 등을 위해서 170억 달러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12일 날 백악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삼성에게 요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 중 문제가 하나 떠오른 것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연구기관 중국 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라는 CARDC 중국 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데 거기서 개발한 슈퍼컴퓨터로 지금 극초음속 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극초음속 무기 연구가 시속 6,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미사일을 개발해서 2019년에 선을 보이고 실제로 2020년에 대만을 마주보는 중국의 해안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속 6,00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미사일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발사된 미사일을 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하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만드는 회사 파이튠이라는 회사가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에
이를 설계하는 회사죠. 설계하는 설계 회사가 중국의 파이튬이라는 회사인데, 이 파이튬 회사에서 쓰는 칩이 이걸 설계해서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TSMC에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파이튬은 이게 팹리스 회사라고 그래서 공장은 없고 패브리케이션이죠. 공장은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인데, 설계를 해서 대만에 있는 TSMC에서, TSMC 위탁회사니까 삼성같이 삼성도 이제 위탁 부문이 있죠. 삼성은 뭐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위탁 부문도 있고 설계도 하고 하는데요. 대만에 있는 TSMC에서 이제 설계를 이제 위탁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설계할 때, 파이튬이라는 회사에 설계할 때 미국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회사인 케이던스나 시놉시스라고 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칩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같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칩을 설계하고, 그 칩 설계한 것을 대만에 있는 TSMC 위탁 회사에서 만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시속 6,000km까지 날아가는 극초음속 마5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그 설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해서 중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파이튬에서 반도체 설계해서 이거를 대만의 TSMC에서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 이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마5의 시속 6,000km,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서 중국의 이런 자세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서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85%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기초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85%를 미국이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단하면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팹리스 회사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슈퍼컴퓨터를 설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런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바이든 얘기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게임 체인저인,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막을 수 없는 게임 체인저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미사일 이름이 마하5, 둥펑이라고 하는데, 둥펑. 한국말로는 동풍입니다. 둥펑 미사일이 바로 그런 미사일인데요. 게임 체인저 미사일인데, 동풍 미사일을 2019년 10월에 열병식 때 공개한 데 이어서 지난해 10월에는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푸젠성의 실전 배치를 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워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 회사, 중국에서 반도체 설계했던 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아까 회사 이름이 지금 나온 것이 중국의 파이튬, 파이튬 반도체 설계사죠. 이 파이튬을 비롯해서 7개 회사, 슈퍼컴퓨터 센터 4곳하고 기업 3개를 포함해서 7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일단은 미국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는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반도체 산업의 설계회사를 고사시키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팅 업체 7곳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올린 회사들의 이름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텐진에 있는 파이티움 정보기술, 상해에 있는 고성능 집적회로 디자인센터, 선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진안 선전 우시 장저우에 있는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 등 7개 슈퍼컴퓨팅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한 2021년 전략적 경쟁법이라는 것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전략적 경쟁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여기에 대응하는 안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1억 달러의 군사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 법안은 미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를 증진하기 위해서 주요 동맹국들이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한다. 이런 전략적 경쟁법을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엄청난, 처음에는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불거지는 듯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미중 간의 전 세계 반도체 쟁패로 확산되다가 드디어 중국에서 반도체 설계사들이 미국의 반도체 기초 기술을 사용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한 슈퍼컴퓨터가 동풍이라고 하는, 중말 동풍이라는데, 극초 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반도체 문제가 경제를 넘어서 이제 안보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더기로 제재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최대 5배 속도를 내기 때문에 미국 모든 각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 시절에도 화웨이 통신 장비라든지 SMIC 반도체, 그다음에 DJI 드론 업체 등 중국 주요 기술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컴퓨팅 기업까지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확장한 것입니다. 지금 슈퍼컴퓨터 순위를 평가하는 톱 500이라는 데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 기준 세계 10대의 슈퍼컴퓨터 중에서 미국이 4대, 중국이 2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미국이 4대, 전 세계 10대밖에 없는데 미국이 4대, 중국이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시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 선해이와 광저우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의 텐허2A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합니다. 이 텐허2A라는 것이 바로 광저우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동풍5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TSMC도 중국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왔던, 위탁 생산해왔던 TSMC도 불똥이 튀고, 또 삼성전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삼성전자와 TSMC가 위탁 생산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죠.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설계한 슈퍼컴퓨팅용 컴퓨터의 설계를 위탁 생산을 삼성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거든요.
이런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서 히토리 생산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리 생산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히토리 생산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들어가 첨단 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인데, 광물인데, 이 광물을 생산을 중단하면서 노골적으로 무기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미중 간의 이런 반도체 전쟁이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기를 잡은, 지금 현재 이미 벌써 트럼프 행정부 때 화웨이와 통신장비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금 화웨이의 모바일 폰도 지금 계속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및 자금률을 하려고 했던 그런 대책이 흔들리고 있고요. 중국은 제조 2025를 통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올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그것을 사실상 거의 실패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 제조 2025를 통해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 올리기 위해서 2020년 작년 한 해만도 중국에 22,800개의 신규 반도체 기업들이 등록을 했지만은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반도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중국정부는 2014년부터 약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반도체 자금률이 15% 수준에 2025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반도체 자금률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이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반도체 중국 판매를 금지할 경우에 중국의 반도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률이 각각 8%,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또 5G 클린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5G 이동통신망이죠. 초고속 이동통신망에 스파이 칩을 내재했던 화웨이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해서 화웨이 부회장, 설립자 회장의 딸인 부회장을 직접 체포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미국은 미국 국방주권법안이라는 국방주권법안 NDAA 국방주권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국방에 중국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5G나 6G 통신 아키텍처에 대해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의 디커플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결국은 미국이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잡았다. 결국 그것은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기초과학 기술을 전 세계 약 85% 정도 공급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거죠.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설계해서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해서 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극초 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기초 기술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이 쟁패간에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방향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적 경쟁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일단 인도 태평양 군사해상 안보에 1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동맹국가 국제기구에 중국의 인권 침해를 감시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금융 거래를 조사를 강화하고, 중국의 초음속 탄도미사일 우주 감시 시스템을 감시 보고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1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적 경쟁법입니다. 이 전략적 경쟁법인데 문제는 이런 초당적인 전략적 경쟁법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국이 자꾸 반중 연합 전선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다. 코드에서도 빠지고 또 디지털 교육 체계 D10이라고 디지털 교육에서 빠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주도하는 전략에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기술을 선점해 가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전략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쿼드 외에도 지금 클랜 네트워크, 5G 클랜 네트워크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초걸 통신망을 이용해서 스파이 짓을 하려고 하는 통신 장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는 D10이라고 그래서 데모크라시 10끼리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T12라고 그래서 반도체 강국 민주주의 국가 12개국이 같이 뭉쳐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자유민주 국가이면서도 자꾸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참지 않고 있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을 많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그런 연대, 미국이 중국까지 완전히 견제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경우에 우리 반도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또 중국에 가 있는 그런 공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글로벌화 세계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다국적 기업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미중 중심으로 블록화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두된 새로운 세계 경제 유수 재편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던 얘기들이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라고 하는 칩스 포 아메리카 법이죠. 법이 올해 1월 달에 법제가 됐는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100억 달러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시설을 유치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4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아메리칸 파운더리 액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현재 의회에 기류 중인데 거기에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 첨단화 보조금 150억 달러를 계상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에 대해서 50억 달러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뭐 엄청난 지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속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전혀 잠깐 해외에서 지원하는 걸 잠깐 이제 보면은 지금 미국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100억 달러, 그다음에 세액 공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40%, 그다음에 첨단 보조금 15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5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고요. EU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으로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도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2030년까지 관세를 면제한다고 했고 대만도 세액 공제 15%를 지금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가 지금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다. 미국이 총합하면 56조, 중국이 175조, EU가 67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세액 공제, 시설 투자된 세액 공제도 40% 한국은 시설 투자된 세액 공제를 5%, 3%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전략이 거의 그냥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앞을 내다보는 성견 지명을 가지고 반도체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아주 중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정부는 지금 완전히 오히려 반기업 정책으로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인세를 올리고 오히려 투자세 공개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반도체 한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쟁패 간에 또 미국과 EU와 일본이나 대만이 지금 반도체를 계속 육성하려고 하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속에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업계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반도체 공장 정신설에 대한 보조금이나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이나 제조 설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미국이 40%까지 하고 있으니까 최소 그 정도는 확대해달라. 그 다음에 전력이나 용수,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공공 지원이나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 각종 규제를, 법을 적용을 유연하게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좀 해달라. 지금 수도권 대 반도체 정원을 대폭 확대해서 인력이 지금 절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얼마나 좀 한심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삼성에 있는 평택의 그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데, 당진에 있는 전력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전력은 송전탑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 뭐 산 위에 이렇게 송전탑 있는 거. 그거를 하면은 뭐 전력에 피해가 온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온다 하도 반대를 해서 그거를 지하화했답니다. 지하로. 일정 구간을 지하로 그 송전탑을 만들었어. 전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또 몇 년이 걸렸어요, 또.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하고 나니까 안성에서, 안성은 국가가 거리가 좀 다른 데인데도 바로 인접해 있는 데서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을 위해서 안성에 중소기업 공단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기업 하나 물고 늘어져서 이것저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뜯어먹자, 전부. 좀 나쁘게 하면 그런 표현까지 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기업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려면 각종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관까지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주민들까지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용인의 반도체 특구를 SK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들었으면 하는데 또 거기에 막 미리 그 정보 내용을 알고 투기한 사람들, 엄청난 그 공무원들, 정치인들, 엄청난 투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공장을 짓는데 땅값까지 엄청나게 올라서 부담을 주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래서 2019년 한 해만 해도 4,000개의 기업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워낙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어제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올레드 핵심 칩이 중국에 넘어갈 판인데도 한 달째 뒷짐만 지고 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레드 구동칩 강자 매그나 칩이 중국 자본의 매각이 제일 입장에 놓인데도 지금 한국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뭐 기술이 넘어가도 그냥 끝이에요. 정말 그래서 엊그제 백악관, 중국, 미국은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산업부에서 뒤늦게 맨피성 회의를 했는데 맨피성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업계 건의사항을 신속히 실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행 족쇄부터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개발, 제휴설비 투자 비용의 세액 공제 확대, 그 다음에 인력 개발을 위한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증설 및 수도권은 신설학과나 정원이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재 부족 때문에 난린데도 IT 인력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반도체 인력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교육이나 인력 면에서 세제 규제 면에서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 수도권 규제, 수도권에서는 공장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택이나 화성 지역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기업의 비용이죠. 이러다간 정말 반도체 백공격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계속 이런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총수까지 감옥에 있고 정말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러다가 잘하면은 K자 하나 붙여가지고 정부가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 것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경제를 넘어서서 완전히 지금 안보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반도체를 이용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중국에서 동풍5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아무도 그 미사일을 제어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반도체가 바로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미국과 중국과 유럽 연합, 일본, 대만 등등이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전력 투구하고 있고, 국가도 지원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만 지원은커녕 오히려 세금만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 세액 공제도 3%밖에 안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게다가 뭐 온갖 규제를 총수는 감옥에 있고, 이런 정말 풀무지 같은 이 상황에서 이만큼 성장해 온 것만도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또 이게 잘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K 반도체 얘기를 꺼낼지 모르겠습니다. 걸핏하면 K를 붙여가지고 뭐 자랑을 하고 다니죠. 자, 우리는 지금 정말 그러기 전에 더 몰락하고 더 늦게 후회하기 전에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이고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